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이제 시장 자체를 좀 쭉 보다 보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 시원하게 한 방 터지면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미국 증시 또 반대로 보면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9월은 이렇게 참 힘겹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요,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특히 좀 많이 밀렸죠. 9월 들어서만 10% 넘게 밀렸더라고요. 빠르네요. 개별 종목들은 20-30%씩 밀리지 않았겠습니까? 10월을 정말 잘 준비해서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포기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시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다시 갈 수 있는 거, 쌀 때 잡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설이 아니죠. 추석이죠. 추석 연휴, 긴 연휴 이전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죠.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꼭 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의 미래, 향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 상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 채팅창 좀 들어가 볼까요? 바닥꿈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역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긋지긋한 조정하면서 울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이 열정 대단합니다. 두 앵커님들 해피 추석 되세요 하셨는데 바닥꿈님도 아무쪼록 정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종목을 올려주셔야 저희가 좀 많이 좀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지금 올려주셔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730명밖에 역시 이게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미리 출발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서울의 기준으로 네. 고속터미널 역 쪽이 버스터미널 아닙니까? 네. 그쪽 아침부터 미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갔다 오고 네. 나머지는 좀 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부터 벌써 해외 가신 분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예, 잘들 다녀오시고요. 어쨌든 이 남은 주식 시장 저희가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와주신 분 홍떡님 와주셨군요. 안녕하세요. 미국 미워요. 근데 앵커님들 넥타이가 이쁜요. 넥타이 그런가요? 보고 기분이 조금 좋아지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만큼 파란 계열 좀 피해볼까 했는데 약간 불그스름하죠. 이쪽도 불그스름한 거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약간 갈색인데 갈색 느낌도 좀 화면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화면에는 좀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조금 더 갈색 빛깔이 납니다. 시뻘건 거 메고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윤희정님 오셨고요. 최혜숙님도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랭킹 9월의 마지막 랭킹은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잠깐만요. 네. 랭킹 요거 공개하는 동안에 네.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단 신청이 너무 안 오고 있는데 종목 진단 요청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접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랭킹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세계 관광의 날. 아니 마침 또 이 긴 연휴를 맞아서 네. 또 중국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세계 관광의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어디 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해서 이번에 약간 좀 살짝 다르게 바꿔서 뭐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입니다. 아하. 바꿔보겠습니다. 자, 수익 내서 결제 많이 하기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중 외국인이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최근 3개년 동안 1에서 5월까지 거의 상반기죠. 외국인 관광객 한 9만여 명의 카드 데이터, 그러니까 매출 긁은 거 결제 내역입니다. 데이터에서 과연 얼마나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나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유커 온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과연 저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적인 수치 경쟁이 아니라요. 그렇죠. 얼마큼 더 늘어났냐 상승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이 1위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마 1위 서울이지 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셨다면 재미없죠. 절대로 그렇게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야, 이게 수익 난 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을 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좀 많이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결제 좀 팍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북, 제주, 강원, 서울, 부산까지 있는데요.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지역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주시는 동안 저희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가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바로 거두절미하고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 저희가 오늘 종목 진단이 너무 안 들어봐서 지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입니다. 네. 자, 바로 도와드리죠. 매주콩맘님의 유튜브 종목인데요. YIK입니다. 네. 요 종목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참 종목 진단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번 매수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450원에 17% 비중입니다. 지금 이 YIK 같은 종목은요, 올해에 4월쯤에 4,980원, 그리고 7월쯤에 한 번 더 4,000원 위로 주가가 높은 수준에 가 있었거든요. 꽤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주가가 3,710원이죠. 역시 최근 들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쪽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이긴 한데 가져가면 수익이 날까요? 그렇죠. 아니면 버릴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자, 바로 YIK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YIK입니다. 이거 계속 가져갈까요? 네, 반도체 테스트 업체죠. 웨이퍼 테스트하는 업체인데요. 기존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감산하고 또 안 좋으니까 생산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는 거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 실적은 당연히 잘 안 나옵니다. 21년도 좋았다가,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21년도 2월에 고점이고, 그 다음에 4월에 반등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꾸준히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4,4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7월 달이나 아니면 4월 달에. 그래서 이 반도체는, 관련된 이제 특별한 반도체 빼고는, 폭락했을 때 업황이 바닥이고 적자 나고 막 그럴 때 바닥에서 사놓고 있으면 업황이 개선되면 수익이 거의 50% 100% 기본 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좋다고, 막 분위기가 좋다고, 막 반도체가 수프 사이클이니 실적이 너무 좋네. 이럴 때 사시면 반타작 납니다. 21년도죠. 그래서 제가 21년도 많은 분들이 20년도 말 21년도 초반에, 반도체 수프 사이클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23년도에 디램값이 반타작 난다. 겁을 많이 줬거든요, 이때 당시에. 실제로 반타작 이상 났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꽤 높이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미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이제 빠져 있을 때, 이제 업황 보면 항상 2020년 3월 빼고 그전에는 경기가 나쁠 때는 평균적으로 3천 정도 이하의 이 주식을 사면 먹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3천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비중을 100% 사든 10% 사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처는 전방산업이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럼 업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는 이때 안 좋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500, 3,000억 정도 매출을 주로 합니다. 그럼 3,000억 정도 매출할 때 500억 정도 났으니까 이때 보면 20일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죠. 매출도 빠지고 이익이 매출은 8% 밖에 안 빠지는데 이익은 33%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진이 많이 축소됐다. 업황이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좀 더 나아질 거로 보는데 불투명합니다. 그는 반도체 올해 계속 하반기도 좀 반도체가 계속 좋을 거라고 계속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띄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황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전월 대비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확실히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예를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메모리는 한 20-30% 늘었는데 이익은 뭐 10%도 안 느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재고가 많다는 얘기고요. 업황 개선이 쉽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안 갈 걸로 보이고요. 내년 3월까지도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4,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2,800원 정도까지도 박스권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나는 이거 장기로 갈지, 내년까지 갈지 손해 안 보고 아니면 지금 4,450원이니까 뭐 한 800원이니까 한 20% 내의 손실이죠. 그럼 반등할 때 팔지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반등할 때 팔고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4,000원 정도 내외 가면 3,900원에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100원 정도 가면 나머지 다 매도하고 나와서 다른 반도체 쪽을 공략하시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매주 콩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YIK였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정말 결도 다양하고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이 YIK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매주 콩맘님의 YIK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약간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뭐 네. 아주 크게 반등은 아니지만 상승으로 돌렸다는 게 이거 며칠 만이죠? 9거래일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니까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전략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이분은 아주 큰 종목 하나 올려주셨네요. 고고식님께서 삼성전자. 오, 와우. 굵직한 예. 거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7만 원 오락가락 하다가 깨고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65,400원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65,000원대니까 8월 18일 가액 최저 가격이 65,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잘 사준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셨고 낮은 가격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일부 매도할지 더 살지 고민하십니다. 자, 뭐 삼성전자 갖고 단타 치실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가격대가 65,400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까요? 전략 매도하고 밑에 사도 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68,000원 당연히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아마 반등은 11월 달에 반도체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은 내년 5월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올해 잠깐 9월 달까지 반등은 팔고 나오든지 올해는 삼성전자가 뭐 가봤자 8만 원대 초반 그러면 7만 원대 오면 한번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아니고 난 장기 투자한다. 그럼 15% 비중밖에 안 되니까 내려가면 더 사면 되죠. 비중 뭐 100% 사도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 주식은. 제가 이제 모닝 인사이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에 제일 돈 벌기 쉬운 게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우리 도박을 위주처럼 이렇게 가격만 보고 막 인기 좋을 때 살려고 하면 세상 가장 어려운 게 삼성전자 돈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왜냐하면 남들이 막 좋아할 때 이렇게 2021년도 1월부터 해서 좋다고 뭐 삼성전 이제는 10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가자. 너무 싸다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장기 투자하지도 않는 분들이 나는 자식한테도 물려줘야지. 그럼 막 사면 결국 물리잖아요. 이게 강풍이 불었던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아도 삼성전자 외국인 57% 2년 동안 57%의 비중에서 49%까지 2년 동안 팔았는데도 이거 올라갔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 개인의 힘이 엄청난 거죠.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카카오 강풍 불어닥치고요. 요즘 이제 뭐 포스코홀딩도 강풍 불어닥쳤죠. 다 이런 강풍이 불어닥친 주는 낙폭과대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 싸다고 사면 또 빠져요. 오 진짜 가네 그럼 또 빠지고. 그래서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쌀 때 업황이 바닥일 때 이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위주이기 때문에 경기를 민감하게 작용됩니다. 주가가. 그럼 경기가 폭락 안 좋을 때 사서 경기가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경기가 제일 좋을 때는 21년도 11월 9월인가 그러니까 봄에 고점 나옵니다. 자, 경기가 이제 내년에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 가고 플러스 난다면 이 주식은 내년 봄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 내년에도 경기가 수출 증가 안 좋아진다면 이 주식은 내년에도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석적인 투자다. 그렇게 보고요. 아마 6만 5천 대 사신 분이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 정도 샀는데요. 아마 저희 아카데미 듣고 6만 5천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6만 8천에도 히든카드 말씀드리고 모닝사트 했는데 7만 2천이 목표가였어요. 6만 원 여기서 사면 그 7만 2천 원 갔다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만약 7만 3,600원 돌파하면 8만 2천 원 정도가 목표가인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박스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는 6만 2천 원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4분기도 좀 좋아진다. 늘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를 2020 실적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편남에 보면 다 나오죠. 여기 21년도 영업이익 51조였어요. 그 내년의 영업이익은 35조 예상이에요.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근데 35조 컨센서스 대수 35조니까 35조는 언제 이익일까? 20년도 정도 영업이익이네요. 20년 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 25년도 48조이기 때문에 이 고가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예상치로는. 그러면 21년도 주가가 96,800원을 내년은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26년도가 48조가 아니라 한 60.5 이렇게 나온다면 내년이나 선반이 되는 거 아니면 25년도에 사상 고점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면 이제는 박스권 하단 6만 원 깨지면 그때 15% 갖고 있으니까 15% 더 사도 됩니다. 애매하게 그냥 사봤자 평균 단가도 안 나아지고 수익도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이 주식 제가 왜 세상에 제일 돈 벌기 쉬웠냐면 한 2, 3년 빠지면 고점 대비 한 30% 빠지면 그때 사야 됩니다. 항상. 96,800에 30%대 빠지면 한 6만 원 오면 사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3, 40% 빠지면 사고요. 늘 사면 그 다음에 거의 두세 배 갑니다. 두세 배. 여기도 사면 이제 5만 대 사면 두세 배 가면 한 10만 대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기다렸다가 항상 폭락할 때 남들이 막 악소리 날 때 삼성전자 물려고 난리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때 다들 포기하고 나갈 때 그때 물 타시기 바라겠고요. 장기 투자는 지금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저는 65,800원에 이번 가을장 내년 초까지 한번 깰 거라고 보입니다. 깨면 저는 62,000원에 재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단기는 매도 의견, 장기는 62,000원 이하의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인 그런 반등 시점까지 좀 잡혀 있는데 반등 시점도 조금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어쨌든 네. 그래서 단기 전략에서는 좀 매도 의견이지만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목표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죠. 위에 희정님께서 네. 삼전은 다수 분들 보유하고 있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또 당연하죠. 밑에 보니까요. 고고식님께서 진단
신청해 주신 분이잖아요. 네. 자세히 섬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삼성전자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을 때 사야징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활기찬 목소리예요.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빠졌을 때 사고 네. 이제 고점 제일 좋을 때 팔고 요거 항상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클 잘 이해하셔가지고 전공법으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예. 자, 계속 조조아리 님도 와주셨고, 지금 새로 와주시는 분들 계속 계시고요. 네. 종목 진단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잠깐만요. 네. 오늘 랭킹쇼 주제를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종 외국인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하고 오늘 결제 특집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을 맞춰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5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 관광객이 좀 많이 와서 팔아줬나요? 5위입니다. 자, 경북입니다. 경북이군요. 아니 5위가 201%?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막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워낙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른 게 201%입니다. 와, 이게 5위가 200%면 어이구, 저게 주식 수익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제 1위쯤 되면 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와, 5위가 201%. 이게 토마토 시청자분들 전부 다 이런 수익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저 채팅창에 자랑 좀 해주세요. 그렇죠. 난 201% 나왔다고. 잠깐만요. 채팅창에 뭔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심하님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야 이런 건 와, 특별하죠? 처음 봤어요. 비중이 82%. 아유 와, 이게 근데 갑자기 왜 이것만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쏘셨어요. 쏘시면서 동시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거군요. 와, 이 기막힌 아이디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 일단 예. 하나 체크해 봤고요. 오늘 6% 중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볼 수밖에 없네 시세를. 일단 저희는 눈여겨 봤는데 예.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요. 요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세 번째 유튜브 윤희정님의 종목입니다. 네, 희정님 요즘 들어서 참 거군요. 희정님이 맹활약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진단 해드릴 텐데 성광밴드 갖고 계십니다. 자, 성광밴드 매수 가격을 보면요, 15,430원에 10%. 요 가격이면은 이거 매수가와 현재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그러네요. 14,370원에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높게 산 것 같다. 단가 낮춰도 될까요?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광밴드 이게 높게 산 게 맞는 건지 잘 산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성광밴드인데요, 이게 높게 산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시네요. 더 살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선주, 철강주, 자동차 부품주 한 16년도 10년 그때 이후부터 근처로 가지 말라 그랬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주식만 가라 10년부터 산업에. 그런데 요즘 이제 이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주라든지 철강주, 철강 관련된 소재주 이런 것도 올랐었죠. 그러면 이게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할지 장기 투자를 하게 될 종목일지 물타도 되는 종목인지 물리면 본전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건데 물리면 본전을 기다리는 주식은 아닙니다. 조선기자 쪽은 이게 이제 관이염새, 예를 들어서 배 안에 보면 전부 다 파이프로 막 연결돼 있잖아요. 밑에 기계식뿐만 아니라 주변 전부 다 화학 공장처럼 막 연결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꺾인 듯고 하면 간 이염새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업이 좋을 때, 그다음 설비 장치 산업이 좋을 때, 산업이 성장할 때 관련된 이염제품 다 부품이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설비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고 막 그런 시대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장을 못하는 시대가 오면 생존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600원, 7,000원 이하짜리가 40배 올랐죠? 600원이니까 거의 한 50배 정도 올랐네, 그죠? 100배는 못 올라갔고 50배 가까이 올랐네, 60배 저가 대비하면. 2007년도까지 조선 시대였거든, 중국의 대개발. 그래서 엄청 올라갔다가 2010년도 다시 반등해줘, 그 정도 반등해줬거든, 10년도 정도까지
현재 중국. 그것은 워낙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빠져서 한 번도 잘 간 적 없어요. 연간 아무리 많이 높아져 43%. 근데 작년에 22년도는 66%까지 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올해는 아직 얼마 안 올라갔지만 30%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반등을 하는 거죠. 조선을 우리가 수주를 좀 한 게 많아서 그동안 그래서 조선업들이 좀 더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수주를 해놓고 처음에는 배 껍데기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좀 시설은 좀 더 뒤후에 만들고,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이런 게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23년도에 작년 흑자전은 올해 이익이 나기 시작하죠. 영업이익이 뭐 600억, 그다음 700억, 780억. 나는데 중요한 것은 24년도 이후부터는 매출이 별로 안 느는 거예요. 2%밖에 안 늘지. 컨센서스상 이익도 5%밖에 안 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은 이 이후부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22년도까지 수주를 받았으니까 지으면 배를 2, 3년이니까 1년, 2년, 3년이잖아요. 25년도부터도 계속 26년도, 27년도 잘 되려면 올해도 수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량이 이제 많이 해놨더라도 계속 좀 내려가지고. 그러면 실적의 고점이 24년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올해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죠? 아니면 내년까지 보고 올 때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 좋네, 산다. 그럼 맨날 2000 그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있어도 평생 회복도 못하는, 이렇게 요때 물렸으면 2007년도 물리면 3만 원대 사면 한 번도 회복한 적 없어요. 15년 동안.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손절해야 되는, 물리면. 그렇게 꼭 먼저 생각하고, 자, 이렇게 17,000 갖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시세랑 한번 처음에 폭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음 할 때 이거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팔아야 되는 매도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선이 여기 나오는 거죠. 매도선이 15,500원이에요. 근데 15,434잖아요. 저는 단가 안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가 바닥이라 쌀다 사면 그게 손절가예요. 손절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에서 물렸으니까 이거 물린 거예요. 그럼 반등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5,300원 정도, 12평선 정도 가면 매도를 하시고요. 재매수라는 것은 밑에 만약에 12,000 이하로 빠지면 좀 만 원까지 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내년도 실적 좋으니까 반등하면 그때는 이익으로 변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광밴드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요, 요거 일단 매도를 해보시고 12,000원 밑으로 만원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희정님의 성광밴드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30분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최병훈 전문가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전문가님. 네, 충성 한거에 되십시오, 앵커님.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추석 연휴까지 즐거움을 꽉꽉 채워보면서 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카드를 긁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이나요? 근데 확 오지 않습니까? 카드를 싹싹싹 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 대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야 또 관련된 주식도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5위는 경북이 201%나 늘었고요. 네. 4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네 번째 동네는요. 강원이었습니다. 와, 강원입니다. 여기도 215%. 이게 기본적으로 몇백 퍼센트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강원에도 나름대로 또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 저희 담당 PD는 참 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카지노밖에 몰라요. 강원랜드는 국내 사람들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올 수가 힘든 거죠. 잠깐만요. 예.
담당 PD의 자주 가는 네. 지역이 아닐까. 아, 담당 PD는 방송밖에 모르는 방송 바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친구랑 한번 둘이서 강원랜드 한번 갔다가 그거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재미없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전 재미가 없었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네. 저희끼리 할게요. 네, 어쨌든 저희 담당 PD는 강원랜드가 외국인이 출입되는 줄 알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귀수님께서 외국인들도 간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어제 갔었을 땐 다 한국인밖에 없었었는데. 요거 한번 파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계속 버튼만 눌렀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루비님, 손해가 많아도 팔고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나요? 이건 나름이죠. 손해가 있는데 더 커질 것 같으면 팔고 재매수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복만님께서 오셨는데 복만이 아니라 복만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복만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김복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의 눈을 사로잡았던 아하, 이분이군요. 예, 그리고- 채팅창에 번쩍번쩍 들어왔던 분. 그렇습니다. 3,000원이 번쩍번쩍했던 네. 우리 하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이건 종목명 진짜기네요. SK I 테크놀로지만큼이나 긴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거 몇 글자예요? 어이구. 근데 수익 잘 나시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26,750원에 82%인데 와. 비중 어마어마하죠. 요 근데- 며칠 이렇게 큰 수익 보고 있는 종목 진단은 네. 처음이 아닌가요? 근데 이분께서는 또 고점인 7만 원대가 또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역시 이거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고점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는. 근데 이제 7만 원대 못 팔으셨다는 거는 이제 목표가를 그 이상도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지금이라도 익절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궁금하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기업도 저가 잠깐 이제 상장하기 전에 기업을 잠깐 봤었는데 이 세포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글로벌 표준 플랫폼을 만드는 소위한 선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포 치료제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하고 세포 치료제가 이제 대세인데 국내 뭐 다른 관련 기업들도 주가 이제 바닥권을 이미 탈피한 그런 이제 차트상으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성장성을 일단 담보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주는 근데 원래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약간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뭐 한 달에 2달 정도, 그 정도 이제 주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올려버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좀 그려 나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재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좀 제법 나셨고 근데 현재 시장 대비해서 뭐 저점 매수가 지금 100% 아직도 뭐 수익 중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 원래 신규주는 저 역시도 뭐 전문가입니다만은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뭐 기복이 심하죠. 주가 급등락이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일부는 좀 차익을 좀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니까 좀 두고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가총액 보니까 시총은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3천억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고 지금 뭐 기업의 실질적인 본질적인 아니 성장성을 지금 아직 자세히 모르니까 뭐 증거서 리포트 나온 것도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술적 보시면 8월 10일 날 저점과 9월 4일 날 고점을 딱 피보나치로 연결해 보시면 여기가 38.2%죠. 그러니까 2차 지지 맥점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3일 지지하고 다시 터닝. 근데 재차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이탈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50% 구간까지 한 번에 깼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만은 시장 영향이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바로 갈론 같으면 이 50% 구간까지 안 깹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61.8이 가장 강한 지지선이에요. 기술적으로. 예,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61.8 이것도 보니까 딱 이틀이 장인 패턴이네요.
어제 보시면 위쪽으로 반등 나올 때 50%에서 윗골이 나왔고 하방 쪽으로 밀었을 때는 딱 61.8에서 한치 오차 없이 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내일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일단 그 방향성이 나오는데 만약에 연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반등에 실패를 한다. 예. 만약 또 음봉으로 만약에 어저께 저점이죠. 61.8을 이탈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3만 원 그 사신 가격까지 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 맥점 어떻게 보시냐면 무조건 어제 장중 저점이에요. 아시겠죠? 금액 제가 불러드리면 37,650원, 그러니까 37,5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하시고 아니면 전량도 차익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다음 주 연휴 끝나고 돌린다 그러면 위쪽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 라인 정도. 그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 버린다 그러면은 한 5만 5천원까지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럴 때는 우리가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막 꺾여 버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략이 바뀌는 거죠.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비중도 좀 크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상황 안 좋아. 그럼 뭐 20% 들어갈 거, 뭐 5% 10%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한 5만 원 반등 시에 그다음에 지지 맥점 37,000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5만 5천 원 구간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만은 이후에 37,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최종적 3만 5천 원 이탈한다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쌍봉으로 꺾이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직전 저점까지 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37,000원 1차 지지 맥점 위쪽으로는 1차 반등 시에 5만 1,000원 돌파 시에는 5만 5천원 라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대응이 유효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우리 하심님께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잘 익절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단을 하는 동안에 심한님 못지않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이 계시는군요. 살련님, 2,000원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집 나간 미남 토비 차다용 이건행 창호행 화팅. 아유, 김봉남 전무관님도 화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화이팅 메시지 받으니까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화이팅을 받고서 코스닥이 점점 더 오늘 상승 탄력을 붙여가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5,000원 벌었어요. 네, 아주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 쏴주시니까 마치 5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박준봉님, 우리 두 분의 코님들은 추석 연휴 동안 뭐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본가 가서 전 잘 붙이거든요. 그래요? 어머니보다 잘 붙여요. 어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 5개 종류가 평균 정도 붙이는 건데 올해도 가서 그렇게 내일 오전 10시에 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잠깐 고향집 갔다가 네. 주말에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잠깐 여행을 좀 다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담당 PD도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경기도 고향으로 간다고요? 경기도 고향으로 고향을 간다. 예. 제가 괜히 이 말을 꺼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왠지 뭔가 불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 네. 복만님께서 김복만 전문가에게 어. 지금 진단을 해주신 종목이 있어요. 헷갈립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 좋거든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73,300원에 30%. 이 매수가가 사실 현대위아는요. 몇 달 이 고생하셨네요. 9월 네. 들어와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20-30%씩 밀린 종목들 진짜 많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위아는 오히려 최근 들어 한 20%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자, 현대위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수가까지는 거리감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위아입니다. 이거 매수가까지를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대로 좀 홀딩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수가 뭐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그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동차가 이제 토요타는 주가가 지금 날아다녔는데 6월 중순부터 뭐 8월, 9월까지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달 넘게 지금 하락이 나왔었다. 그게 이제 바로 다름이 아니고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 그래서 엔화가 지금 달러당 148엔까지 오전에 장중에도 지금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149엔까지 올라왔죠. 근데 제가 봐서는 아마 기술적으로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 일본 엔화도 이제 좀 꺾일 그런 구간입니다. 월봉에서 장기 저항이거든요. 네, 설령 안 꺾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그 대표주 현대기아차, 근데 현대모비스
부품주들, 현대위아 이런 쪽이 이제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겼다는 얘기 주가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약세장에서도 뭐 관련 종목군들은 강세죠. 그러니까 뭐 현대위아뿐만이 아니고 다음 달에는 이제 그동안 많이 밀렸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매수가 7만 원이다. 비중이 지금 30%면은 좀 높죠. 예,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저는 7만 원 이상까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이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너무 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뭐 별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연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지금 기대가 되고 시총이 지금 1조 7천억이니까 너무 싸죠. 뭐 PBR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내년에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최소한 2, 3년 이상은 계속 실적이 우상향 기조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하반기까지 보시고요. 자, 주가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직전 고점. 예, 여기서 두 번 그 쌍봉을 만들었던 6만 7천원, 6만 8천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고, 예, 거기에 매물이 상당히 강합니다. 매물표 보게 되면. 근데 월봉을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매력적이죠. 패턴이. 예, 중기 라운드형 쌍바닥을 그리면서 예, 이번 달에 지수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올라서는데 뭐 거래도 지금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 전형적인 이것도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고점 만들고 계속 주가 하락이 나왔다가 실질적으로는 6월 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지금 안 누르고 나서 다시 N자로 지금 뻗어가는 것은 모습이거든요. 예, 다 좋은데 이제 거래가 없잖아요. 다음 달에 거래가 좀 나와주면 전 개인적으로 뭐 직전 고점 7만 원 여기 이제 매물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번 트라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월봉에 120개월 선이 위치하는 8만 원 라인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 단기는 7만 원 1차 저항 맥점 보시고, 예, 뭐 여유가 되시다 그러면 지금 시장 이렇게 미는데도 안 빠진 종목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대비해서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한 8만 원 이상까지 좀 홀딩에 나가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였습니다. 또 재미난 표현 나왔죠. 이태리 장인 패턴. 와, 진짜 언어의 마술사 아니신지 들을 때마다 감탄이 나와요. 이태리 장인 패턴은 아, 저 무슨 찌글찌글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아,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듣게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 현대위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그래서 매수가 7만 원, 오케이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 8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은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체크하기 전에 네. 3위 가야겠습니다. 웨이크군요. 네, 정은진님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TV가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3위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관광객이 많이 온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3위는요 제주였습니다.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제주 빠질 수가 없죠. 예. 와, 이거 거의 300% 가까이를 뛰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었다면,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말이죠. 겁나는 수익률이죠. 와,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그런데 3위가 283%면 1, 2위는 도대체 대단하군요. 그럼요. 2위부터 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1위는 오마이 갓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뛰어났다가 별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니, 예. 서울과 부산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가장 큰 두 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돈 쓸 거 투성입니다. 렌트카부터 네. 해가지고. 아니, 여기에서도 어쨌든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우리 은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LG전자 봐드릴게요. 또 굵직한 종목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세가전의 왕이죠. 자, 11만 원에 15% 사셨는데 11만 원을 쫙 한번 선을 그어보면 네. 8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셨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약간 등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이 위태로운 LG전자 15%의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LG전자 앞으로 뭐 모멘텀 있을까요? 자, LG전자는 지금 현재 가격이면은 이제 매수를 그 비중이 뭐 15%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뭐 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매수하죠. 언제 매수하겠습니까?
그 2분기 그러니까 LG전자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실적 영향받는 기업이죠. 분기별 실적 보시면은 올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근데 2분기에 뚝 떨어지죠. 7,400억으로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3분기부터 다시 이제 8천억 이상 그 회복을 할 예정인데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저하고 그러니까 LG 관련 그룹들이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때 2분기에 좀 안 좋고 하반기에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이상 더 좋아집니다. 요건 이제 분기별 실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급 보시면은 아마 그 8월 달에 웨이나무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주가 지금 찌글찌글 누르고 있습니다만은 누적 수급 보게 되면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월등히 우세하죠. 뭐 아직은 큰 물량 아닙니다. 개인들만 지금 매도를 합니다. 선절분이 지금 나온 것 같고 9월 중순 정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은 연간 실적을 봐요. 연간 실적. 어차피 지금은 이제 4분기 접어드니까 내년 실적 보고 이제 바라보고 이제 주가를 매수해야 되는데 올해도 뭐 전체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내년 같은 경우는 드디어 또 영업이익이 뭐 4조 원 이상, 4조 5천억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그 이상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의 지금 기본적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예,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전형적인 그 패턴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올해는 4조 원 정도, 내년에 4조 5천억, 내후년은 5조 원 이상.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그 11만 원 이거 조금 밀렸네요. 주가가. 예, 근데 그 11만 원이면은 뭐 물리가격이 아니니까 그대로 보시고, 로고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트렌드죠. 여기 약간 지금 벗어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는 이제 언더슈팅 구간. 이제 현재 자리인 주가가 지수 하락에 의한 언더슈팅.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지난번에 고점 만들었을 때가 여기가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었죠. 13만 2천 원까지 갔을 때. 예, 그 레인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일단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월봉에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달에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다 그러면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이 매물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근데 그 단가 돌파해버린다 그러면은 뭐 13만 원까지도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주식이란 것은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물린 거지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에 물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비중하고 단기냐 중기냐.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단기다 그러면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예, 사셨던 가격대 뭐 11만 원에서 12만 원 그 사이에 한번 끊었다가 뭐 다른 종목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중기다 그러면 이 기업도 연말에 그냥 배당까지 고려하시고 뭐 최고점 13만 원 이상까지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LG전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11만 원에서 15% 담고 계시는데요. 우리 정은지님께서는 LG전자로 잘 대응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고싱님께서 스닥은 살아났고 코스피야 조금만 힘내자 하셨는데 네. 실제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점점 더 붙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는 거의 밀림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스피까지 더 힘내서 연휴 전날에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결과만 좀 좋으면 네. 중간에 좀 힘든 것도 좀 잠깐 잊혀지게 되고 추석 앞두는데 기분 좀 안 망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새아이의 아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 꼭 도와드려야죠. 애국자십니다. 네, 애국자. 이수학인데요. 예. 이거는 매수문입니다. 자, 일단 15,190원의 현재 주가 오늘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매수문의를 하셨냐? 지금이 최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닥 다지는 듯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다들 공감할 만한 바닥이 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전문가의 판단을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학 매수문인데요. 이거 오늘 바닥 다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거래가 지금 없잖아요, 전혀. 오늘도 거래가 한 10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 뭐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계속 대밀린 건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왔다. 이게 더 큰 의미입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만약 물타기다 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물타기를 권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물타기 할 때는 적어도 이제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 나오던 아니면 손절 물량을 받아오면서 누가 새로운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거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누를 때 그때 매수하는 거, 눌림목에서. 그렇지 않고 지금 신규다 그러면은 신규로 많이 빠졌으니까 가물하실 게 아니고요.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뭐 주가 저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신규다 그러면은 오늘 시가 얼마입니까? 오늘 시가가 그 14,500원이잖아요. 오전에 마이너스 한 3% 빠졌을 때. 그럼 이런 패턴은 노는이 이나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예, 오전 시가 14,500원 이탈하게 되면 짧게 손절 보고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종가 정도 보셔서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예, 한 5 내지 한 10% 안팎 수익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은 20개월 선까지 밀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의 캔들 보시면은 까마귀가 4마리죠. 음봉으로 4개월 연속 밀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음 달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 뭐 추세적으로 여기서 푹 들어가서 뭐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짧은 단타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손절가 14,500원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손절가 꼭 유념해 두시고요. 일단은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보시면서 수익률 너무 욕심내셔서는 안 됩니다. 이수학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학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김홍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위에 그 춘봉님께서 조금 전에 두 분 화면 바뀌는 줄 모르고 왜 크크 웃고 있었나요? 아니, 그 김용만 전문가께서 진단할 때마다 어록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얘기 좀 하고 찌글찌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길래 저희도 이런 어록을 서로 좀 만들어서 공유를 하자. 재미난 비유를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아이디어 내고 있다가 맞아요. 이게 잠깐 안 들렸어요. 심지어 방금 전에 음봉 4개 나온 것도 까마귀 4마리 막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저런 멘트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진행 측면에서의 고민을 둘이서 같이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저희도 유료 네.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보시고요. 그렇게 깔아놓고 하니까 못하겠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습니까? 저희가 또 압박을 받죠.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남아 있죠. 예.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팔아준 지역입니다. 네. 외국인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인데요. 아이. 자, 3위부터 일단 공개 아까 했죠. 했죠. 잠깐만요. 1위와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부산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장난 아니죠? 말이죠.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산은요 무려 1000%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부산 왜 저렇게 는 거야? 이렇게 네. 찾아봤더니 우선은 자연 환경이 좋죠, 서울보다. 어허. 바다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관광 인프라 거기 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호텔, 쇼핑 아하. 다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또 부산하면 국제영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K 컨텐츠까지 다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부산이 굉장히 좋고요. 와. 서울만큼이나 이 짐 보관 서비스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손 가볍게 돌아다니기 딱 좋은, 이렇게 참 놀기 좋은 부산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1000%나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700%도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1위 부산 1000%가 넘었습니다. 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나온 것들 오늘 랭킹쇼 주제로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뜻깊은 이야기 하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나온 거 정도 퍼센트만큼 여러분의 수익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일단은 마음 편하게 좀 쉬시고 10월 달부터는 심기일전에서 다시 큰 수익률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